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한동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딱 한 글자였어. 헐! 진짜 이 윤석열이 당선되던 그 순간 느꼈던 당혹스러운 만큼 정말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윤석열 당선된 이후로는 뭐 그랬겠지, 뭐 그렇게 하겠지, 뭐 그놈이 그놈이네 했는데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지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남부지검장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나게 뛰어넘어. 역시 우리 성렬이력 최고다 진짜.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그 비번 안 알려줘서 못 풀었던 그 폰에 과연 뭐가 있을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의 빅픽처다. 한동훈을 이제 검사단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 나오는 거야. 한동훈 연맥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상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새끼가 왜 통화해? 왜 우리 집사람이 있어 이 새끼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만큼 황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 이따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만큼 황당한 사람이란 게 보통 그렇잖아. 내가 어제 다른 방송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 지지율이 제일 잘 나오는 곳에 제일 먼저 가는 건 정말 모질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이전 뭐 집무실 용산 이전만큼이나 정말 모자란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반대하니까 민주당의 반대 목소리 못 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한동훈 저렇게 임명을 하겠다고 이제 고집을 피울 거 아니야. 어차피 국회 동의는 필요 없어요. 민주당에서 아무리 막 청문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도 임명하면 임명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법에는 분명히 안 맞고 지들끼리 봤을 때는 사이다예요 이게. 난 눈치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사이다이긴 한데 국민 정상은 안 맞는 거지. 내가 그 얘기를 하나만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병우가 부장검사에서 검사장을 못 달고 나와요. 못 단 이유가 뭔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을 검사장을 이제 승진을 시키면 논란이 될까봐. 이명박 때도 그 정도였어. 그래서 그 우병우가 로펌에 잠깐 있을 때 우병우 장모가 최순실하고 줄 다서 청와대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눈치는 봤다고. 눈치는 어느 정도 보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한동훈을 법무부장에 임명하는 거는 윤석열이 나 망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 국민 정서에서는 나 망할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냥. 제가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일을 하고 있다가 바쁜 와중에 또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 다 이렇게 답글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나랑 비슷한 생각인가? 그러니까 요번에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상식이 아닐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댓글들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봐라. 이번 그 장관 후보 내정자들 발표를 보고 그 윤석열이 예전에 한번 그 청문회 때인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래서 정말 이게 조폭 수준의 인사 내정이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지명 그 후보자로 내정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정말 줄을 잘 서지 않으면은 힘들겠구나. 이런 것만 안 좋은 사인들만 주게 되는 정말 나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동훈 이력을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그 전에도 윤석열이랑 같이 한 팀에서 일한 경우는 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쯤에 있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일대 조국 장관을 털었던 거고 한동훈이 주도했던 거예요. 언론 담당까지 한동훈이 다 했어. 반부패 강력부장 할 때. 그 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일 때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었던 거거든. 쭉 데리고 다녀. 그러다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산고검에 차장검사로 있었잖아. 이때 검언유착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동재가 부산 내려가서 한동훈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검사복을 벗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이 사건인데 한동훈 자체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사실 딱 알고 보면 범죄 혐의자입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은 무혐의가 됐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고발 사주는 아직 무혐의가 안 났어요. 범죄 그치. 혐의자라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검언 유착 사건에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그런 느낌 들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시대에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쓰려고 무혐의 처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 한번 봅시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타임라인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이 검언 유착 사건에 타임라인을 쭉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한동훈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못 이기게 할 생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윤석열이 관여됐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흐름이나 과정상 윤석열이 지시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건이야. 그래서 요소에 한동훈이 등장을 해. 그래서 결국 그 핸드폰을 뺏었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얼굴이 사색이 됐다 했던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윤석열이 직접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기자한테 직접 전화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한동훈 녹취록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뭐 분노하시거나 놀랍다기보다는 웃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저 가끔씩 설명해 드리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히 뭔가 묘수처럼 보이지만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을 단 1초라도 좋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대한 상태로 내버려 두려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저는 안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비번에 대해서 아이폰 비번은 검찰이 한동훈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아이폰 비번에 대해서는 뭐랄까 일부러 안 푼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 이스라엘 회사, 그러니까 그 아이폰 포렌식 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이스라엘 회사에서 저 한동훈 아이폰이 11XR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XR 버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 풀 수 있다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안 보냈잖아요.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 기술진들을 그 초빙을 하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안 했던 거는 정치적으로 눈치를 봤다는 것 말고는 이유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하는 것도 사실 한동훈 몫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혐의가 아직 벗겨지지 않은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행위가요. 지금부터는 아마 민주당이 아주 선명하게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압니까?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진짜로 폐지할지? 어떻게 되는 가 한번 봅시다. 에? 자,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보는 거 맞겠죠. 한동훈이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27기.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 김호수는 20기. 윤석열은 23기예요. 저번에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김호수를 그만두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상관, 뭐 부하가 아니라고는 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김호수가 눌러 앉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그랬잖아. 검찰총장은 뭐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기수가 7기수 낮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김효수 오늘 반응도 나왔죠. 잘 협의해서 하겠다. 에라이 새끼 나가 뒤져라 이 새끼. 근데 이제 그 수사권 조정 법률안 그 제정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이제 검찰은 이제 기소 전문 담당 부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라는 이름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행정 업무를 하는 분들을 이제 사무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행정을 다루면 법무관으로 이름을 바꿔야죠. 군 법무관, 군 검사들을 군 법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면 이제 그냥 법무관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월급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월급 잘 나오는 총장 자리면은 그냥 붙잡고 있어야지. 어딜 나갑니까, 나가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유도는 김호수가 나는 검찰총장직을 지킬 거야라고 하는 좀 약간 좀 어떻게든지 한번 비벼오겠다는 그 의도가 있으면 납작 엎드리겠지만 실제로 진짜 의도는요. 윤석열이 그 라인에서 같은 비슷한 기수나 조금 높은 기수에서 윤석열 우군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약간 이단아 같은 느낌 때문에. 윤석열 진짜 라인은 지금 부장검사급에 있어. 이 사람들 지금 27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김호수는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는데 서로 메시지가 가겠죠. 총장이 미루면 뭐 어쩌고 메시지가 간대.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 이야기일 거고 진짜 윤석열 라인의 부장검사들을 대거 검사장으로 발탁하겠다는 뜻이에요. 한동훈을 그렇게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실제로는 검사장들을 다 자기 측근으로 앉히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수사권 박탈을 빨리 그러니까요. 진행해야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검찰 정상화에 대해서 변함없이 직진해야 된다는 그 또 명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기수 중심으로 어떤 인사를 짜는 어떤 그 논리의 배경에 핵심이 수사권이잖아요. 수사권이라는 어떤 폭력 행위, 그러니까 국가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수직적인 위계 서열이 중요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사권이라는 국가 폭력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사실 몇 개인지 사법고시 뭐 언제 통과했는지 로스쿨은 뭐 언제 나왔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성과를 냈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정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의 약간 자가당착이 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폐지한다 그러잖아. 근데 한동훈이 거기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또 말을 바꿀 건지 입만 열면 거짓말일 건지 한동훈 오늘 소개할 때 그 장면 잠깐 볼게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진짜. 공감이 안 됩니다. 전혀 공감 안 되고요. 너 같은 자들이 검찰권을 조국 장관의 가족 같은 약자들한테는 과하게 쓰고 김건희한테는 쓰지를 못하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국민은 전직 검사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직 검사들이 고통받는다. 왜냐면은 전직 검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근거는 검사들의 수사권이거든요. 수사권 때문에 전직 검사들이 돈을 버는데 못 벌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한 10억, 20억 벌어야 되는데 1, 2억밖에 못 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좀 쉽게 표현하면 나를 안 찍은 사람들한테 선전포고 한 거예요. 전쟁 선포한 건 맞는데 그 행위 자체가 당선자 이 시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법, 검찰개혁법, 소위 검수완박 요거를 하니까 강대강으로 밀어붙인 측면도 있어 보여요. 뭐 동훈아 너 올라와서 법무부 장관 해라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 근데 요게 사실은 윤석열이 망하는 가장 지름길. 이러다 너희들 다 죽어! 이거예요. 자승자박 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그거라. 그렇게 보고 또 한동훈이 한 말이 있었죠. 추미애 장관 때.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포시합질한다고. 이제 그 일개 장관이 됐잖아요. 한동훈이 이제 그 일개 장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현재 김호수가 안 물러난다는 가정하에 수사지휘권 발동 한동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보고 한동훈이 쥐고 있는 건 되게 간단한 딱 하나입니다. 실제로 인사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 검찰을 완전히 싹물갈이하고 친윤석열 체제로 바꾸는데 그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도 윤석열 뒤치다꺼리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윤 당선자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카드가 되겠네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민주당에서 경악했다 그러는데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정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시기가 나한테 전쟁 선포한 거야. 근데 나는 전쟁 선포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느낌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윤석열이 망하는 길로 가는 탄핵 사유 첫 번째 이게. 음. 왜냐하면 더 이상 윤석열한테 동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사들이 분명히 한동훈을 만약에 임명하려면은 다음번 장관, 그러니까 초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다음 그렇죠. 장관 정도는 돼야지 초대 장관에 한동훈을 임명하게 되면 정치적 반발이 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자 귀에 그게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보면은 정말 지금 시대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고 이게 정말 임금이 통치하는 시대 때는 가능하잖아요. 아니요, 입법, 사법, 행정 때 임금이 있을 때도 그렇게 못했어요. 임금 때도.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실록들을 봐요. 근데 폭군들이 그렇게 신하들이 하기도 반대하면 하니까. 절대로 아무거나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도 그렇게 어진 안 합니다. 임금은 아니고 거의 네. 폭군에 가까운 임금이면 네.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시대에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게 정말 네, 놀랐습니다. 오늘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 내각 인선 발표를 하면서 한동훈이 직접 나와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미 장관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이 없겠지만 그 밑에 자기들이 임명한 검사장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뭘 수사지휘권 행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에는 권성동이 계속 이름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권성동은 지금 원내대표로 가버렸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안에서 진짜 내용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리 하나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검사 라인하고 정치권 라인에서 엄청나게 지금 부딪히면서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지금 한동훈을 택한 거잖아요. 다른 장관들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했었나요? 아니요? 인수위원회 나와가지고 직접 나와서 마이크 잡고 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이런 말을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소개는 합니다. 소개는 하고 이제 간단한 포부 정도 밝히는 건 해요. 다른 사람도 했어요. 네, 다른 사람 네, 못 봐가지고 네. 제가 한동훈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때는 이제 최근에 네. 최근에 다. 자, 제가 오늘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제가 한 명언을 남겼는데 네. 트럼프를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무능한 히틀러라 그랬어. 히틀러 같은 성정은 있는데 무능하다고 실력이 없다고. 윤석열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무능한 트럼프? 아니에요. 무능한 박근혜예요. 완전 최악이다 진짜. 이거 한참 생각해봐야 돼. 아. 이거 정말 웃음 코드가 어마어마한 하이 코드가 아니, 들어있는 거예요. 박근혜보다 무능하면 어떻게? 박근혜보다 무능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할 거라도 상상도 못했잖아. 예. 그 자체가 소위 말하는 오버센스인데 임명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냥 무능한 박근혜예요. 아 근데 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상상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반성했어요. 좀 반성하게 됐고 오늘 윤석열이 한 이야기 중에 진짜 좀 기분이 나쁜 거는 한동훈이 영어 실력이 유창해서 국제 업무도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글로벌 사법 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영을 합니까? 그래. 아니 무슨 법무부 세계 장관은 정부의 근데 중심이 우리나라인가? 내치용이잖아. 근데 외교부 이제 장관도 아니고. 윤석열이 진짜. 전반적으로 시대 흐름, 시대 정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무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법무부의 가장 큰 역할이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란 말이야. 근데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는 이유가 뭔데? 인권입니다, 인권. 현대 법무부의 역할은 또는 검찰의 역할은 인권 보호가 더 먼저예요. 근데 조국 가족을 그렇게 인권 유린했던 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왔어. 간단히 말해서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도와주자는 말 못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예.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은 저거 뭐 소위 검수한바 하겠다는 거고 윤석열은 거기에 맞상대해서 한동훈 내세운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윤석열 자체가 2년은 전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기는 쪽이 다음 총선 승리한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한테는 이제
윤석열 실드 치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게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검찰 선진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완전히 해낼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윤석열이 하는 지금 인사 조치하고 민주당의 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하고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건 검수완박이 실패할 거라는 그 가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이 안 된다는 이 가정이 있어야지만 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양보 없이 달려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피했을 때 정말 죽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민주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부터는 전시체에 돌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임명하는 안 되는 사람 1순위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의 역할은 인사권이에요. 윤석열 라인을 검사장으로 채우는 거고 지금 현재 한동훈보다 더 선배들 심지어 김호수는 7기수 선배야. 근데 김호수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상갓집 저기 손님처럼 이제 뻑뻑 기면서 이제 한동훈의 조아리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한동훈 자체의 임명은 전쟁 선포에 가깝다. 참을 수가 없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동훈 임명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마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고 뒷목 잡게 되면 우리 만선이야. 우리 지금부터 즐겨. 전쟁 선포를 했는데 꼬리 내리고 도망가면 됩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이 검찰 국가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건 공포 마케팅이에요. 무서워하고 공포 마케팅이라고 입 닥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짓거리 할 때는 과감하게 비웃어주고 거기 조롱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가야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지 거기 무서워 죽겠어요. 쟤들은 난리 칠 거예요. 다 구속될 거예요. 같은 거는 정말 잘못된 프레임. 눈에 뻔히 보이잖아. 지금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겁먹으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